네, 안녕하세요. 저는 IM증권에서 건설이랑 운송 섹터 맡고 있는 배세호 연구원입니다. 제가 건설 하반기 전망을 작성을 해가지고 관련돼서 설명드리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커버하는 건설주의 주가 상승률이 굉장히 가팔랐습니다. 원래 연초에는 올해도 건설주 수익률이 저는 좋지 않다라고 연초에는 전망을 했는데 제 기대와는 제 예상과는 다르게 건설주가 정말로 미친 듯한 주가 상승률을 기록을 했는데요. 대표적으로 현대건설이 거의 올해 초 대비 2배 가까이 주가가 올랐고요. 그리고 그 현대산업개발, DLENC, GS건설, 대우건설 등등 제가 커버하는 주택주 역시 거의 연초 대비 3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24년도 기준으로 봐도요. 현상 같은 경우에는 24년도 초 대비 거의 2배 가까이 올랐고요. 현대건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24년도 대비로 현산과 현대건설 외에는 주가 상승률이 그렇게 두드러지진 않는데 지금 같은 추이를 봤을 때 저는 24년도 대비로도 굉장히 괜찮은 주가 수익률을 연말까지는 기록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올해 초부터 건설주의 주가 상승률이 가팔랐냐면은 저는 네 가지 이유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현대건설이 4Q 실적을 발표하면서 빅패스를 냈습니다. 거의 영업손실을 1.7조 원을 기록을 했는데 그 2025년도에 대해서 영업이익 가이던스를 1.2조 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현대건설의 공격적인 가이던스를 두고 시장에서는 건설사들의 수익성이 올해 많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을 했고요. 이것이 건설주의 1차 랠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요. 금리 인하를 둘 수가 있습니다. 지금 기준금리가 2.5%죠. 저희는 연말까지 2.0%를 보고 있는데 금리가 하락하는 트렌드에는 거의 건설사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실제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원매자도 마찬가지로 시장에서는 좀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수익률 측면에서는 괜찮을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유로는 건설주가 밸류에이션상으로는 정말로 저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거의 PER 기준으로는 5배 미만으로 받고 있었고 PBR 기준으로는 0.3배 부근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굉장히 저평가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라도 현재도 굉장히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매력적인 상황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2차 랠리를 불러일으켰는데요. 원전 관련주로 편입이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현대건설이 CEO 인베스터 데이 때도 원전에 대해서 구체적인 파이프라인을 제시를 했고 그리고 연말에 실제로 불가리아 원전이라든지 분기약이 예상되기 때문에 원전 관련주로 편입이 되면서 1Q 이후로 원전 주가가 좋았을 때 현대건설이 같이 주가 상승률이 가팔랐던 요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가 건설주가 좋았던 요인을 꼽아봤고요. 이런 부분이 저는 하반기에도 계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건설주 주가 상승률이 좋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돼서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3번을 보시면요. 이거는 제가 커버하는 건설사들의 합산 시총과 그리고 건설사들의 평균 ROE를 같이 비교 분석한 그림입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25년도에는 제가 건설사들의 ROE를 한 7% 정도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전년 3% 대비 거의 2배 가까이 상승을 하는 모습을 그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건설사들의 수익성이 좋아진다는 이유는 21년도 그리고 22년도에 착공했던 현장들은 굉장히 수익성이 안 좋았습니다. 이때 착공했던 현장들은 공사를 하면서 계속 공사비가 올라갔거든요. 21에서 23년도까지 공사비가 거의 30% 가까이 올라갔는데 이 올라간 공사비를 건설사들이 도급액에 충분히 녹여내지 못하면서 수익성에 큰 어려움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장들이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친 것이 22, 23, 24년도 이렇게 3, 4개년 정도 영향을 미쳤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고원가 현장들이 준공을 하면서 믹스가 일정 부분 개선이 될 것이라고 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1Q, 2호 실적을 봤을 때 건설사들이 올해 수익성이 개선된다라는 부분은 신뢰성을 가질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으나 물론 세계 분기의 실적이 남긴 했지만 저는 QOQ로 마진이 개선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저는 유효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26년도 같은 경우에는 올해보다 더 수익성이 나아질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린 대로 21, 22년도에 착공했던 현장들이 올해 많이 준공을 하고 내년도에는 다 준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믹스 개선 측면에서는 올해보다 내년도가 더 많이 개선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어서 올해보다는 내년도의 수익성이 더 좋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이 건설사들의 합산 시총이 물론 현대건설이 많이
이 부분에 이 상승폭에 대해서 많이 작용을 했는데요. 다른 건설사들은 이런 거와 비교했을 때 많이 올랐다라고 판단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익성 개선 측면에서도 이 건설사들의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금리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래 금리랑 건설주의 주가는 크게 상관관계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관관계가 두드러진 것은 21년도부터 금리가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건설사들의 시총이 같이 낮아졌는데요. 금리는 역축으로 보시면 되고요. 시총은 시가총액 왼쪽을 보시면 됩니다. 금리가 올라가면서 건설사들의 시총이 많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금리 같은 경우에는 작년 중순부터 다시 이 하락 추이로 접어들었고 지금은 완연한 금리 하락 사이클입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금리가 내려가다 보면은 건설사 시행사가 조달 금리가 낮아지고요. 그리고 이 부동산을 구입하려는 원매자들 역시 이 조달 금리 측면에서는 우호적이기 때문에 이 건설 환경 자체는 우호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사들의 주가 측면에서도 분명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 보고 있고 이 금리가 하락하는 추이다 보니까 이 건설사들의 시총 역시 같이 동조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연말까지 기준금리 2.0%를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건설사들의 이 주가 자체는 저는 하방을 충분히 지지하고 좀 상승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밸류에이션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6월 2일자의 종가 기준 26년도에 제가 PBR 밸류에이션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많이 올라서 25년도 기준으로 PBR이 한 0.9배에 근접을 합니다. 사실 비싸다면 비싸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는 부분인데 현대건설을 제외하고 GS건설부터 대우건설을 보시면은 아직 PBR이 한 0.5배 미만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건설업이 본격적으로 어려워지기 전 22년도부터 어려워졌는데요. 그 전에 PBR을 봤을 때는 이 건설사들의 PBR이 최소 0.5배, 0.7배 높은 현상 같은 경우는 1.2배까지 형성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거에 비교해서는 아직까지 이 건설사들의 밸류에이션이 저는 매우 저평가 상태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PER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13배 정도까지 육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대건설을 제외하고 다른 건설사들을 봤을 때 25년도 같은 경우에는 6배에서 8배, 그리고 26년도, 제가 아까 25년도보다 26년도보다가 더 수익성이 좋아질 것이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거에 가정해서 26년도의 PER 밸류에이션은 거의 5배 가까이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건설업에서 5배는 최근 3, 4개년을 봤을 때는 거의 적정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건설업 사이클 자체가 조금 도는 사이클이고요. 그리고 타 섹터 대비 아직까지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하반기가 주가가 좋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린 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건설업 하반기 전망 긍정적인 포인트는 펀더멘탈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수익성이 개선이 되고 그리고 금리가 하락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펀더 관점으로 접근을 한 거고요. 제가 건설업이 하반기에 좋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요인 또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거는 아무래도 좀 차기 정권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지금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부동산 그리고 대북 이 두 가지가 이 건설업 주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우선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크게 단기적으로는 건설업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우선 공급 증가 그리고 현재 수준의 부동산 세제를 존중하겠다 이러한 기조를 보고 있는데 이 공급 증가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정부가 4기 신도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이 공급이 단기적으로 늘어나는 거와 그리고 4기 신도시가 개발이 된다라는 거는 이 엄청난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이 단기적으로 이 건설 주가라든지 이 건설 경기라든지 이런 거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건설업 주가에 굉장히 민감하게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림 5번을 보시면요. 문재인 정권 때를 보시면은 2018년도에 본격적으로 이 대북 관련된 정책이 구체화되고 남북 경협의 얘기가 나오면서 거의 저점 대비로 2배 가까이 건설업 주가가 상승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현재 이재명 정권이 북한에 대한 어떤 스탠스를 보이는지는 구체화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이전 정권과 비교해서 이 대북 관련돼서는 확실히 유화적인 이전 정권과는 다르게 조금 더 대화를 하려는 노력이 있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할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구체화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할 수도 있다. 뭐 이러한 리스크를 열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제가 산업 관점에서 조금 이 지금 부동산 경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금리가 많이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동산 경기는 굉장히 좋지 않다라고 종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그림 6번을 보시면요. 25년도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의 건축물 착공 면적을 보시면 우선 YOY로 누적으로 20% 가까이 감소를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23년도, 24년도의 착공 면적을 보시면요. 굉장히 저조한 면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2008, 2009년도와 비교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금융위기 때와 지금 건설 경기는 크게 다르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주거용 관점에서는 지방 부동산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미분양이 거의 6.8만 호의 위치에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 이 미분양의 대부분은 지방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지방 부동산이 갑자기 분양 물량이 늘어나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지방 부동산 가격은 계속 하락을 하고 있고 미분양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지방에서 갑자기 물량이 늘어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정비사업 관점에서도 지금 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정비사업의 속도 자체가 굉장히 둔화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주거용에서 갑자기 이 착공 면적이 늘어나기에는 사실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비주거용, 상업용도 그렇고 그리고 뭐 상업용에서 오피스, 지식산 센터, 그리고 물류센터 이런 것들도 이 공급 과잉 여파가 지금도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되려면은 아직까지 25년도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금리가 내려가고 있는 추이에도 불구하고 25년도에 착공 면적이 갑자기 1억 제곱미터거든요. 이렇게 가운데가 1억 제곱미터인데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역사적으로 20여 년간의 데이터를 봤을 때 금리가 하락하는 기조에서는 착공 면적이 늘어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최근 3개년 착공 면적이 워낙에 부족했고 금리는 내려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올해 이 착공 면적이 반등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26년도가 아니라면은 27년도에는 정말로 넉넉하게 착공 면적이 늘어날 수 있는 걸 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설업이 당장은 어렵지만은 건설 산업 자체가 이 턴어라운드가 늦으면은 뭐 내후년 아니면 뭐 빠르면은 정말 뭐 올해 연말이라든지 내년도 정도에는 이 사이클이 도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설 주가 역시 저는 굉장히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사이클의 턴어라운드의 지금 변곡점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저는 건설 주가 역시 우호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종목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대건설인데요. 현대건설이 연초 대비로 주가가 2배 올랐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부담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현대건설 주가가 여전히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원전 기대감을 들 수가 있죠. 최근에 주가 랠리의 주요 요인이었습니다. 이 원전 관련돼서 분명히 큰 사업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연말에 이 불가리아 코슬루드이 대형 원전 사업이 총 사업비가 대략 140억 달러에서 160억 달러 수준인데 현대건설의 수주분만 60에서 70억 달러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 설계 계약을 체결했고 올해 말에 본계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건설의 60에서 70억 달러의 수주분은 거의 현대건설 별도 기준으로 연간 해외 수주 금액을 초과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크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형 원전에서 스웨덴, 슬로베니아, 핀란드 등등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빠르면 연말 아니면 내년도쯤에 선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원전은 뭐 이러한 모멘텀이 남아있고 그리고 SMR 관련돼서도 영국 홀텍스와 협력해서 미국 팰리세이드 부지에서 빠르면 연말쯤에 착공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것도 사업비가 꽤 크다, 꽤 유의미한 금액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건설이 원전 관련주와 엮이면서 주가가 상승했던 거는 분명히 실체가 있는 그런 상승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현대건설이 원전 관련돼서는 분명히 수혜를 받고 있다. 그리고 제가 또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는 부분은 아무래도 제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이 건설 산업이라는 게 지금은 안 좋지만은 턴어라운드를 빠르면 연말 내년도에는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는데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건설업에서 대장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대건설 주가 측면에서는 우호적으로 작용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또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대북 관련돼서도 현대건설이 가장 건설업계에서는 단연코 대장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건설의 주가가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마지막으로 GS건설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GS건설이 지금 이 시점에서 주목을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GS건설은 원래 국내 주택에 한해서는 현대건설과 비슷한 체급의 그런 건설사인데 유감스럽게도 한 2년 전에 사고 때문에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고 그 이후에 상승폭이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도 이 주가의 레벨로만 봤을 때는 굉장히 낮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이 건설 산업 자체가 조금 빠르면 올해 말 내년도 정도에 턴어라운드를 한다는 가정하에 GS건설은 지금 충분히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좀 긍정적인 포인트를 말씀드리면요. GS건설의 2분기 실적 자체가 저는 잘 나올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근거는 올해 GS건설의 입주 물량이 3.1만 세대 정도 되는데 2분기에 1.6만 세대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건설사들은 입주 시점에 준공 이익이냐 아니 준공 손실이냐 이런 부분이 실적에 반영이 되는데 최근에 언론 보도를 봤을 때 입주 세대 입주 프로젝트 중에 대부분이 좀 도급 증액에 성공이 됐다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분기에 주택 부분에서 조금 서프라이즈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2분기에 영업이익을 한 1200억 정도로 우선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긍정적인 포인트를 말씀드리면요. 자회사 중에 GS 이니마 법인을 계속 매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밸류에이션을 돌렸을 때나 아니면 언론 보도를 봤을 때 기업 가치 1.5조에서 한 2조 원 정도를 보고 있는데 만약에 이 GS 이니마를 매각을 한다면은 GS건설의 재무 부담이 상당 부분 완화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GS건설의 부채 비율, 순차입금 규모는 경쟁사 대비 거의 한 2배 정도 돼서 사실 경쟁사 대비로는 재무 부담이 있다라고는 말할 수 있는데 GS 이니마 매각으로 한꺼번에 재무 부담이 완화가 되고 그리고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GS 이니마가 신사업인데 GS건설이 신사업을 한다고 해서 주가 측면에서는 그렇게 좋게 반영된 적은 딱히 없습니다. 저는 오히려 GS 이니마를 매각을 하고 이 주택 부분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모습이 주가 측면에서는 훨씬 좋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GS건설의 밸류에이션이 그냥 경쟁사 대비로 많이 낮은 상황입니다. PER 기준으로는 내년도를 봤을 때는 한 5배 미만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PBR 관점으로도 0.3 몇 배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어서 전혀 부담 없는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충분히 GS건설을 매수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건설 하반기 전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에 더 좋은 자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